안녕하십니까. 고향 출신 경기도현 민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제 저도 버스 준공영제를 공약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졸속 추진되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역사와 도민한테 죄지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내일입니다. 2017년 9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졸속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겠지만 이번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는 일회성, 즉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해당 시군과 연계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마도 경기도가 존속하는 한 내년부터 889억 원 이상의 재정을 매년 투입해야 하는 큰 사안입니다. 경기도의 재정 수입의 한계 속에 889억 원 이상만큼의 다른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사안이 분명히 생기기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가 만병통치약인 양 여론몰이를 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 양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버스 준공영제를 공약한 사람입니다. 부담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는 무늬만 준공영제이지 자구 노력과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인 버스 업체에 경기도가 채찍을 들기는커녕 돈 퍼주기에 급급합니다. 남경필 지사는 출마 시 입석제로에 초점을 두고 버스 준공영제 시내화 광역을 공약화했습니다. 2016년 6월 28일에는 시내버스를 빼고 광역버스의 한정 입석률 제로, 서비스 안정성 2배로 축소되었고 2017년 현 시점에는 입석률 제로는 현실적으로 포기되고 운전자 근무 시간 단축 1일 2교대 목표로 변경 축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 업종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 제작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7월 31일 최근 버스 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의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했으며 노선버스 업종을 특례 업종에서 제하기로 우선 합의했습니다. 이제 주 12시간에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으로 1일 2교대가 법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곧 1일 2교대가 법적으로 보장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기본 취지가 퇴색되었고 투자 대비 효과가 반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 대상인 광역버스 외 시내버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현재 경기도 버스 보유대 수를 보시면 전체 1,172대인데 이 중 광역버스는 1,936대, 일반형 대형은 6,026대, 일반형 중형은 1,769대, 좌석형은 441대로 81%가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된 시내버스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정부 시행 이후 버스 시장은 요동칠 것이 뻔합니다. 시장에 맡기고 그를 통해 나온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켜보는 게 상책인데 경기도가 왜 서두르는지 모를 일입니다. 버스에 1일 2교대가 전면 시행되면 82% 1%의 시내버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런 대책 없는 경기도는 재앙입니다. 아울러 2018년 시간급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운수 종사자 시급이 평균 3호봉 기준으로 6,667원으로 법정 시급에 못 미칩니다. 이를 버스업체 스스로 하도록 하고 강제해야 하나 버스업체는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광역버스를 7,530원 시급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직행 좌석버스는 6,842원이고 일반형 중형은 6,362원으로 현재도 시급이 480원 차이가 나는데 내년부터 직자형 시급을 7,530원 적용 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는 심각한 시급 차별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버스 노동조합이 격렬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1만 원까지 시급을 올릴 계획이라 매년 시급이 16% 증가가 예상되는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집행부의 주장과 달리 경기도와 시군은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건설교통부 행정감사장에 M버스의 노동 착취를 고발하기 위해 참석한 참고인 박강현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M7613번 운전기사인데 인가대수 10대이나 3대만 운행했습니다. 세대가 10대분의 운행을 감당해야 했기에 차고지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해서 용변도 제대로 못 보는 등 인권 침해를 호소했었습니다. 이에 당시 교통국이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시정 조치는커녕 3개월 후 결국 강압으로 박광현 운전기사는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요즘 오산교통 M버스 사고에 도 집행부가 호들갑입니다. 7대 인가 받고 5대만 운행했습니다. 교통사고 빌미로 버스 준공영제가 만병통치약인 양 설파하고 있는데 4년 전 용기 있는 운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가 관리 감독권을 포기한 예고된 인재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설파할 것이 아니라 징계부터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 연적을 합의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연정 합의문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십시오. 제29조 교통정책 1항 1호 도민에게 공개하고 도의와 협의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도정질문을 통해 선행과제 제시했건만 1년 동안 집행부 보고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 타 6개 광역자치단체는 범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이에 범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민위원회는 구성조차 않고 도와 버스업체 중심 의견 수렴 형식으로만 졸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9조 교통정책 제4항에는 집행부의 검증용역 평가 부실을 막기 위해 별도 실행기구 설치를 통해 검증하라고 했는데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이 별도 실행기구라고 합니다. 버스정책위원회는 검증기구가 아닙니다. 도 실행 버스 검증 용역 부실을 막기 위해 별도 검증단을 통한 실질 검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행정감사에 지적했듯 업체 운행 일지보다 실제 운행이 36만 6,669회 적게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제29조 교통정책 제5항에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보조금 결정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준공영제가 2018년 시행을 앞두고 BMS 개선 연구 용역은 이제야 추진되고 정산 시스템 구축은 2018년 1분기 착수, 2분기 완료한다고 합니다. 정산 시스템 구축도 안 됐는데 버스 업체에 돈부터 주겠다는 꼴입니다. 원칙 무시, 졸속 추진의 극치입니다. 현재도 경기도는 버스 업체에 매년 650억 원가량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 할인과 유가 보조금 등을 포함하면 3천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7일 광역버스를 비롯해서 광역버스는 20% 버스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인상 전인 2014년 운송 수익금이 2,666억 원이고 요금 인상 전인 14년까지 연평균 4.8%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대비 2016년 668억 원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요금 인상 이후 연평균 10%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수입은 증가했고 지출은 또 어떻습니까? 지출비의 연료비가 21%를 차지하는데 경유 가격이 최근 4년간 2013년에는 1,718원에서 2016년에는 1,161원으로 리터당 557원이 인하되었습니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고 버스 업체가 최근 10년 중에 최대 호황입니다. 이제 충분한 우회 차원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대토론을 비롯해 버스 업체의 자구책 및 기부 체납액 등에 대한 선언 등이 선행돼야 합니다. 도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 및 검증 정산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제 무늬만 버스 준공연계 졸속 추진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BMS 개선 방안 연구 용역과 정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나서 시행해야 역사와 도민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무늬만 버스 준공연계 졸속 추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 여파 파악과 각계각층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 끝에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아무리 빨라도 정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인 2019년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요금 인상과 유가 하락 등 버스 업체의 자구 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급한지 경기도가 실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경기도입니까? 경기도민은 온데간데 없고 업체와 집행부만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적폐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정합의문에 담았듯 연정합의문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늬만 버스 준공연계 졸속 추진을 도민의 이름으로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실제 경기도가 광역버스를 준공연계한다고 하면 889억을 들인다고 하면 실제 다른 시내버스도 1일 2교대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준공연계를 시행한 광역버스로 인해서 시내버스까지 부담하는, 잘못하면 교통 대란을 야기할 수 있는 총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 초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잘못하면 시내버스까지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졸속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장의 흐름과 여러 가지 문제가 파악되고 난 이후에 충분히 논의해도 늦지 않은데 서두르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네네. 의장님이라든가 지금 뭐 박승원 대표라든가 연유 내부에서 공감되는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내일 제가 만약에 그게 상정이 되면 반대 토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러한 예산 부분이 충분한 건교위에서 논의했지만 수천억이 들어가고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상임위의 의원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축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폐지되거나 시행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선의 한쪽을 치면은 이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에 대해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야 되고 내일 의총장에서도 이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은 구조적인 문제를 다뤘고 저는 전체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좀 약간 이게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된 선택은 나중에 큰 재앙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도 안 돼 있는데 돈부터 주겠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아 있는 겁니다.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그 데이터, 업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회계 처리나 다 그것을 1년 동안 축적을 하고 나서 도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축도 안 됐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업체가 내놓은 자료, 회계 정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운송 시스템의 보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구축도 안 되고 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초에 2018년에 본 예산에 담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말 졸속이고 도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